안녕하세요. 30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어여쁜 공주님을 출산하고 행복을 만끽하던 평범한 제 일상에 어느 날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신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친구를 따라 점집에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점집의 모습에 무언가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고 너무 신기하게 척척 잘 맞추더랍니다. 어머님 어렸을 때 죽은 동생이 있는 것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본인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더랍니다. 엄청 용한 곳이구나 느낀 어머님은 보는 김에 저희 부부 사주를 넣고 점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점괘가 어머님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그때부터 절 못마땅해 하시면서 자주 짜증을 내시곤 합니다. 그 무당말로는 제가 남편을 잡고 사는 사주래요. 뭐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저희 집의 주된 권력은 제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주로 선택하고 지시하는 리더형의 사람이 아니라 시키면 따르는 서포터형 사람입니다. 시키는 건 잘하지만 본인이 나서서 어떤 일을 맡는 것을 애초에 좋아하지 않아요. 집안일도 작은 거 하나하나 저에게 다 물어봅니다. 가끔 그게 속이 터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냥 남편이 알아서 좀 하고 제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남편 성격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께서 그렇게 키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제 죄가 되어야 하는 건지 전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그전까지는 어머님과 무난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점을 보신 이후 제 모든 행동을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본인 아들이 잡혀 산다고 불쌍하다며 저에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아이 때문에 자기야 거기 옆에 물티슈 좀 줘 하고 부탁하면 적어보라면서 남편을 시켜먹고 아주 꽉 잡고 산다면서 호들갑을 떠세요. 물티슈 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시는 건지 참. 아니 그럼 애는 혼자 키우냐고요. 예전엔 시댁에 가도 굳이 주방일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본인 아들만 당하고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하신 건지 시댁에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게 엄청 늘어났어요. 뭐 주방일이야 한국에서 원래 시키는 문화니까 그렇다 쳐도 아니 빨래까지 시키더라니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무당이 괜스레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은 뭔지 아세요? 저희 시어머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십니다.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시고 저희에게도 매번 교회를 나오라는 말을 잊지 않으세요. 근데 요즘은 그 무당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떠받들고 사시고 계십니다. 남편이 따르는 성격이고 제가 주도적인 성격이면 이거 잘 맞는 거 아닌가요? 꼭 남편이 잡고 살아야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부부 꽤 돈독하고 잘 지내고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매번 저러시니 당연히 피하게 되고 싫어지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너 이번 주말에 성현이한테 애 좀 맡기고 나랑 어디 좀 가자. 네? 어디를요? 그건 가보면 알아. 옷은 최대한 편한 옷으로 입고 와라.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네, 알겠어요. 갑자기 웬일이지 싶었어요. 혹시 그동안 나를 구박하셨으니 이제는 달래주시려고 그러나 싶은 기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고 어머님과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어디 멀리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시려고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외곽으로 나가더니 점점 더 외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너 이거 나랑 비밀이다.
비밀이요? 지금 굿하러 가는 거야. 네? 굿이요? 아니, 갑자기 왜요? 네 시동생 말이다. 취업도 잘 안 되고 몇 년 동안 시간만 가고 내가 불안해서 점을 봤는데 지금 집안의 기운이 똑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라. 기운을 상승시키는 구슬하면 취업도 되고 집안도 더 잘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좀 해보려고. 어머님, 이거 얼마 주셨어요? 500만 원. 500이요? 그래도 내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구치고는 저렴한 편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너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모른 척해. 그런데 저는 왜 가는 거예요? 제사는 정성 아니니. 너랑 나랑 가서 일손도 좀 돕고 빌고 해야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가야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에 큰 우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500만 원을 태운다고? 제 돈도 아닌데 속으로 아까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님 눈빛을 보아하니 그 말은 귀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외진 길을 굽이굽이 들어가서야 차는 멈췄습니다. 산초입에 컨테이너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봐서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복을 입고 있는 무당에게 굽신굽신거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는 것을 돕겠다며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갔어요. 무당은 안 그래도 된다고 했지만 어머님은 꾸역꾸역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라며 결국 다 같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명절도 아닌데 주말에 이게 웬 봉변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왕 끌려온 걸 어쩌겠어요. 산속이라 도망가지도 못하고. 음식을 하고 일손을 도우면서 저도 나름 빌었습니다. 제발 예전처럼 온 가족이 평온하게 좀 해달라고요. 준비가 끝나고 굿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굿을 하는 내내 정성스럽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둘이 빌어야 효과가 더 좋은 거라며 어머님은 제게도 열심히 빌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속으로는 멍을 때리면서 비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한참을 하더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잠 좀 깨고 스트레칭도 좀 하다 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먼 산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도 산속이라 공기는 좋더라고요. 온 김에 좋은 공기라도 많이 마시자 싶어 깊게 숨을 쉬곤 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무당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내용에 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구슬하면 며느리 기가 꺾이는 게 확실한 거죠? 우리 착한 아들이 기 좀 펴고 살아야 할 텐데. 가뜩이나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힘들 텐데 거기에 기까지 죽어서 살면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해요. 며느리 기가 아주 보통이 아니야. 이번 구슬하면 조금은 꺾이겠지만 오늘 며느리 직접 보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되겠어. 전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동생 잘 되라고 하는 굿이 아니라 자기 아들 불쌍하다고 내 기를 꺾으려는 굿이다. 아니, 어떻게 가족이 돼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맘 같으면 가서 상을 당장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하시지 돈까지 들여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무당에게 홀라당 넘어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기엔 완전히 홀려버리신 거죠. 전 일단 모른 척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전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잤어요. 남편 잘못은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미우니까 괜히 남편까지 미워 보이는 거 있죠? 이 답답한 속을 어찌해야 하나 싶었어요, 정말.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으니
남편이 친구라도 좀 만나면서 환기를 시키고 오라더군요. 전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친구들도 세상에 별일이 나 있다면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것 같다고 마음을 헤아려 줬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무당하니까 생각났는데 유정이 있잖아. 무당됐어. 뭐? 무당? 저희와 늘 20대를 함께했던 친구 유정이는 어느 순간 주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걱정된 저희는 유정이를 찾기 위해 백방 알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무당이 됐다니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은 것도 신기했어요. 제 친구 중에 점집, 타로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용하다는 곳이 있다길래 한번 찾아갔는데 글쎄 그 무당이 유정이더라는 겁니다. 인연은 인연이다 싶어서 둘은 그 뒤로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너도 갑갑하면 유정이한테 한번 가봐.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그렇게 괴롭히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처음엔 무당 때문에 열받았는데 무당에게 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유정이 안부도 궁금해서 셋이 한번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유정이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미묘하게 달라지긴 했어요. 셋이 밥을 먹는데 유정이가 그러더군요. 시어머니가 속썩이는구나. 헉! 어떻게 알았어? 내가 신을 그냥 받았겠니? 전 유정이에게 복비로 밥을 사기로 하고 속내를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었어요. 친구가 보기엔 시어머니가 다니는 그 점집이 좀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제 사주가 그렇게 남자 잡고 사는 사주가 아니랍니다. 남편과 궁합도 좋고 오히려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보니 사람의 나약한 부분을 일부러 건드려서 돈 벌어먹고 사는 나쁜 무당들이 은근히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머님께 알려도 듣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니 한 친구가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무당에게 빠진 걸 이용해보면 어때? 이용하라고? 뭘 어떻게? 네가 시어머니한테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하고 유정이를 소개해주는 거야. 그리고 굿을 하던 부적을 쓰던 그 돈을 네가 역으로 먹는 거지. 유정이 입 빌어서 대신 못했던 말도 좀 하고. 와, 너 진짜 천재다. 어때 유정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사례는 꼭 할게. 어차피 다른 무당 사기쳐서 돈 버는 거 우리가 가져가는 게 낫지. 지금 우리 시어머니 상태로 봐서는 너 아니어도 이상한 무당들 찾아다니게 생겼어. 그래, 그러면 나한테 보내. 내가 좋은 말도 좀 해주고 너 좀 편하게 해줄게. 저흰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마침 시부모님이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작전을 개시할 때가 온 것이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가족들 몰래 어머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점집 매니아거든요. 신받은 지 얼마 안 된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글쎄 거기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네요. 어머 그래? 선무당이 그렇게 용하다더니 진짜 그런가? 거기가 어딘데? 거기가요. 경기도에 있다는데 어머님 궁금하시면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래, 가는 김에 너도 같이 가보자. 점집에 푹 빠진 어머님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으셨고 전 이 사실을 유정이에게 알리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죠. 약속한 날이 다가왔고 어머님과 전 둘이 유정이네 신당으로 갔습니다. 막상 한복까지 입고 있는 유정이를 보니 저도 좀 낯설었어요. 저도 모르게 친구인데도 쭈뼛거리게 되더라고요. 유정이는 카리스마 있게 얘기했습니다. 난 여러 명 들어오는 건 복잡해서 안 좋아해요.
어머님 먼저 들어오시고 다음 분은 거실에서 기다리세요. 네, 그럼 나 먼저 다녀오마. 전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숨죽이고 몰래 상담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보자. 얼마 전에 큰돈 나갔지? 그거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예? 잘못 나갔다니요. 엉뚱한데 돈을 썼다는 얘기야. 사기를 당했다고도 할 수 있지. 사기라뇨? 그분도 무당이신데. 아니, 며느리 기가 세다고 아들이 주눅 들어 산다고 구슬 좀 하면 길을 펴고 살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아니, 그게 사기라뇨? 그 무당이 돈이 급했나 보네. 나도 같은 무당이지만 사기꾼 같은 나쁜 무당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내가 보기엔 며느리가 복덩이야. 엄마도 아시다시피 아들이 주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 예, 좀 그런 편이긴 하죠. 그 짐을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다 떠맡고 있어. 이 집 실질적인 가장이 며느리라 이거야. 조상도 다 며느리 어깨에 올라가 있고, 아휴, 며느리가 아주 힘들겠어. 예? 아들이 아니고 며느리가 힘들다고요? 그래, 며느리 집에 들어오고 일이 아주 술술 잘 풀리지 않아? 그러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이 집의 애군을 저 며느리가 다 맡고 있다고. 며느리가 이 집 나가면 이 집 망해요, 망해. 이혼하는 일 없게 잘 챙겨줘. 그럼 제가 며느리 기 좀 눌러달라고 굿한 건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집안에 무슨 일 생기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일을 어찌해. 엄마가 나쁜 마음 먹고 아들 집에 그래놨으니 그 집이 병운하겠어? 부적이라도 써서 막아야지. 부적이요? 그거 쓰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그럼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아들 집 사방에 안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가능하면 엄마는 아들 집에 가지 말어. 며느리 쪽 조상이 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몰래 엿드는 유정이의 상담 내용은 저에게도 아주 만족스러운 상담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어머님은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어요. 나 이제 다 했다. 너 들어가 봐. 네, 저 얼른 상담하고 나올게요. 전 방으로 웃으면서 들어갔고 유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는 점사였어? 너무 만족스럽다. 근데 진짜 부적 쓰려고? 어차피 어머님도 나가는 거고 그 김에 너희 집에도 좋은 부적 쓰면 좋을 테니까. 내가 부적값은 싸게 받고 너한테 남은 돈 이체할 테니까 그건 너 용돈으로 쓰고. 야, 너무 고맙잖아. 나 감동이야. 다음에 만날 때 내가 그 돈으로 꼭 밥 살게. 알았어. 그리고 너희 집에 좋은 소식 있겠다. 남편 회사 다니지? 응. 승진할 것 같은데? 그래? 남편한테는 아직 별말 안 들었는데? 돈도 좀 들어올 것 같다 얘. 진짜? 세상에나. 나 오늘 너무 좋은 것만 받고 가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알려줄 뿐이지. 오늘 진짜 너무 고마워. 내가 다음에 또 연락할게.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주말에 너 피곤한데 괜히 너까지 불러서 미안하다. 내가 그 무당한테 너희에게 좋은 부적 하나 써달라고 했으니까 집에다가 사방에 잘 붙여놔라. 꼭. 네, 어머니. 저 내려주시는 김에 잠깐 들러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죠. 현이도 좀 보고 가시면 좋잖아요. 응? 아니다. 나는 좀 피곤해서 집으로 좀 바로 가서 쉬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다음에 꼭
오세요? 그래야지. 정말 시어머니는 그 뒤로 한동안 저를 집에 부르시지도 않고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만 집안에 별일 없냐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유정이 말대로 정말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받아왔더라고요. 전 본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의 승진 소식을 듣고는 그 부적이 효험이 엄청 나다면서 호들갑을 떠셨고 이게 다 네가 복덩이라 그런 거라면서 저에게까지 칭찬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뒤로도 어머님은 간간히 유정이를 찾아갔고 부적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정이는 저에게 일정 금액을 떼서 보내줬고 전 용돈이다 생각하고 그 돈으로 외식도 하고 어머님께 선물도 드리고 예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친구의 도움으로 시어머니의 눈엣가시에서 한순간에 복덩이로 바뀌게 되었답니다.